처가 식사 자리에서는 밥값을 척척 내면서 나한테는 밥 한 끼 안 사주고 칼같이 반씩 내자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니네 먹을 것까지 포장해서 조금이라도 더 뜯어가려고 했잖니. 도대체가 양심이 있는 거니? 어머니, 쪼잔하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세요? 아들 며느리랑 식사하면서 낸 돈이 그렇게 아까우셨어요? 엄마도 그만하세요. 솔직히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난 나이 70에 몇 년 동안 너희 집에서 밤낮으로 손주 독박 육아했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나한테는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아까워했지. 그러면서 내가 사준 이 집도 너희 거라고 생각했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 당연히 제 명예 아니에요? 그래. 서씨 할머니는 그 순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네, 사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해 주세요. 네, 그 집 매각할게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집, 내 명이야. 그리고 방금 막 팔았어. 엄마, 겨우 밥 한 끼 안 사드린 거 가지고 너무하시잖아요. 겨우 밥값이 아니야. 그만큼밖에 안 되는 너희 마음이 문제인 거지? 시어머니가 희생하는 건 당연하고, 그 한 끼 대접하는 것조차 한 푼이라도 손해볼까봐 계산기 두드리는 너희 마음이 고약한 거야.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0세 서춘화 할머님이십니다. 서씨 할머니는 오늘도 익숙한 동네길을 따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 동네는 지난 3년간 한 달에 한두 번씩 오가던 길이었습니다. 익숙한 길이라고는 했지만 발걸음이 전처럼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아들과 며느리와의 정기 식사 모임이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가족의 얼굴도 보고 밥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아들 부부와 정기 식사 모임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서씨 할머니는 맞벌이로 바쁜 아들 부부를 대신해 손주 로운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때로는 주말까지도 손주를 봐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보고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무릎도 쑤셨습니다. 그래도 손주가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곁에서 보는 건 기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놀아줘. 하루 종일 들려오는 손주의 목소리에 피곤함도 있곤 했습니다. 종일 손주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70대의 노인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를 돌보고 밥 챙겨주고 씻기고 놀아주는 일은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서씨 할머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맞벌이를 해야 생활이 편해질 테니까요. 그들의 사정을 이해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아들도 며느리도 알았기에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맛있는 거라도 사드릴게요. 하며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아들 부부의 마음이 느껴져 서씨 할머니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고마워하니 내 노고를 알아주는구나 싶어 위안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점차 정기적인 식사 모임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더 이상 육아를 도와줄 필요도 없어졌지만 자연스럽게 식사 자리는 계속됐습니다. 서씨 할머니도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가족 얼굴도 볼 겸 밥을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가끔은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외롭기도 했으니까요.
처음엔 상황이 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계산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때로는 아들이, 때로는 며느리가, 때로는 서씨 할머니가 부담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서로 번갈아가며 냈기 때문에 계산 문제로 신경 쓸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이제부터 반반 내는 게 어때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제안의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 깔끔하겠지. 그 후로는 더 이상 누가 낼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이 없다고 느꼈지만 오히려 신경 쓸 일이 줄어든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네와 반씩 계산을 나눠서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메뉴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적당한 가격의 식당을 다녔는데 이제는 조금 더 비싼 곳으로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런 비싼 곳을 가보는 것도 좋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들네와 반씩 부담하는 것이니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네외가 말한 공평하게 반씩 부담하는 계산법은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약속 시간에 맞춰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꽤 고급스러운 툭불 한우 전문점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에요. 식당에 도착하니 아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며느리도 밝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손주 로운이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 할머니보다는 스마트폰에 더 관심이 많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날씨 쌀쌀해졌어요.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며느리의 말에 서씨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로운아, 할머니 왔다. 응. 예전 같으면 뛰어와 안겼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답도 건성이었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조금 서운했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한우갈비 좋아하시죠? 여기 육회도 정말 맛있어요.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메뉴판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갈비와 육회라니, 특히 갈비는 1인분 4만 원은 넘는 꽤 비싼 메뉴였습니다. 사실 서씨 할머니는 갈비나 육회를 그렇게까지 자주 먹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는 김치찌개 하나면 충분했고, 최근에는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아 고기도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꺼내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갈비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니? 우리 그냥 찌개나 비빔밥 먹을까? 그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며느리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어머니, 이제 우리 이렇게 자주 못 보잖아요. 이렇게 모일 때 좀 좋은 거 먹어야죠. 그리고 반씩 부담하니까 부담도 없고요. 그래. 서씨 할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비싼 음식이 부담스러웠지만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니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금씩 무거운 감정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짜 맛있었네요. 아, 우리 포장도 좀 해야겠다.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우리도 저녁에 또 먹으면 좋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직원에게 6인분의 갈비를 포장을 요청하는 며느리와
아들도 당연하다는 듯 옆에서 도왔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조용히 지켜보았죠.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식사한 가격에 고기 포장 비용까지 더해져서 꽤 큰 금액이 나왔죠. 아들 부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서씨 할머니와 만날 때마다 꼭 몇 인분씩 포장을 해가면서 그 비용까지 서씨 할머니에게 반씩 부담하게 하는 것이었죠. 어머니, 계산하게 카드 주세요. 아들이 익숙하게 서씨 할머니에게 카드를 요구했고 서씨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지갑을 꺼냈습니다. 한 번을 빈말이라도 그냥 오늘은 저희가 살게요 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포장한 음식값도 내가 내고 있었네. 심지어 식사하면서 서씨 할머니가 먹은 건 몇 점 되지 않았습니다. 연세가 70세인 서씨 할머니는 고기가 부담스럽고 식욕 또한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고기는 대부분 아들과 며느리가 먹었고 포장한 것도 온전히 아들 며느리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산은 정확하게 반반이었습니다. 이게 공평한 게 맞는 걸까? 서씨 할머니는 순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항상 비싼 음식만 먹으려고 해? 그리고 그 비싼 곳에서 포장한 음식값도 내가 내야 하지.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쪼잔해 보이겠지. 그때 며느리가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딱 반씩 내니까 오히려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깔끔하긴 하지. 서씨 할머니는 속으로 그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결국 서씨 할머니는 카드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고 아들은 익숙한 듯 계산을 마쳤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씨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따라 왜인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식사 자리가 즐거움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씨 할머니는 이런 감정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가 나빠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래도 내가 다 내는 건 아니니까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저녁장을 보러 나선 길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살짝 쌀쌀했지만 기분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혼자 먹을 건데 국 하나 끓이면 되겠지. 혼자 산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아들 부부가 곁에 있어 외롭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서운할 때도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며 체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문득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며칠 전 아들과 며느리와의 식사 모임 이후부터 쪼길했죠. 그렇게 고민하며 걷던 중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안사돈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사돈 오랜만이에요? 안사돈도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세상에 여기서 뵙네요. 마침 잘 됐네요.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안사돈의 제안에 서씨 할머니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앞에 두고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식들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서씨 할머니가 무심코 아들 부부집 근처 갈비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안사돈, 우리 다음에 사돈 어른이랑 같이 그 집 가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안사돈이 반갑게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거기 정말 맛있죠? 저번에 우리 애들이랑 갔을 때도 아주 잘 먹었어요. 아, 사돈댁도 거기 가셨어요? 네, 얼마 전에 같이 저녁 먹었어요. 안사돈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애들이 무리했죠. 저랑 남편까지 다 모시고 갔으니 돈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리? 서씨 할머니는 순간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그날은 애들이 계산했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안사돈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자기 부모인데요. 항상 애들이 샀었어요. 그 순간 서씨 할머니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칼같이 반씩 내자며 카드를 달라던 아들과 며느리가 처가에서는 단 한 번도 계산을 미룬 적이 없다는 걸. 오히려 비싼 음식이라도 무리하면서 대접했다는 걸 말이죠. 게다가 친정은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안사돈 내외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서씨 할머니는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애써 담담한 척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애들이 사돈댁에 효도 많이 하네요. 그 말을 하는 동안 속에서는 불같은 화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죠. 안사돈과의 불편한 대화가 끝나고 서씨 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혼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도 될까? 그래도 반이라도 내긴 하니까. 근데 그게 반이 맞는 걸까? 고민 끝에 결국 망설이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주원아, 잠깐 통화할 수 있니?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처가댁이랑 나랑 너무 대우가 다른 것 아니니? 저번에 길에서 안사돈 만났는데 식사할 때 너희가 항상 계산했다면서? 나랑 식사할 때는 꾸역꾸역 반씩 내자며 내 카드 달라고 해놓고는 좀 서운하구나.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 정도는 그냥 참고 넘어가면 안 돼요. 뭐? 엄마도 알잖아요. 애 엄마도 장모님도 성격 센 거 알면서 왜 그러세요? 저도 그 둘 눈치 보느라 죽겠어요. 그제야 서씨 할머니는 아들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장모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에게 이런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원아, 너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엄마는 근처 살아서 우리랑 자주 보잖아요. 근데 친정은 멀리 사니까 가끔 뵐 때 좋은 거 사드리는 거죠.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쪼잔하게 돈 때문에 그러신 거면 다음 식사 땐 제가 살게요. 그 말에 서씨 할머니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의 문제였죠. 시어머니에게는 한 푼도 손에 안 보려고 하면서 처가에는 아낌없이 퍼주는 그 마음가짐이 서운한 것인데 하지만 아들은 그것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문득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던
혹은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던 많은 일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죠. 아들 부부는 처가가 멀리 있다는 핑계로 항상 명절에는 처가를 먼저 가고, 시댁인 자신의 집에는 피곤하다며 짧게 들렀다 가거나 모서는 일이 허다했죠. 매번 같은 핑계가 반복되자 서씨 할머니는 내심 서운했습니다. 또 며느리가 친정의 결혼 기념일이라고 패키지 여행을 보내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부모님 결혼 기념일은 단 한 번도 챙긴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반면 서씨 할머니는 받은 것에 비해 계속 아들 부부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맞벌이를 하고, 손주가 어린이집에 가기 전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8시까지 육아는 오로지 서씨 할머니 몫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로운이만 좀 봐주세요. 아직 로운이는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도 못 보내요. 엄마가 아니면 제가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서씨 할머니는 엄마밖에 없다는 그 말에 홀랑 넘어가 몇 년 동안 하루 종일 손주를 돌봤습니다. 손주를 몇 년이나 키워줬지만 30만 원짜리 코트 한 벌과 몇 번의 외식이 전부였습니다. 그동안 서씨 할머니는 처가와 차별받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과 며느리는 대놓고 차별하기보단 작게나마 챙겨주기도 했었고, 처가에 얼마나 하는지까지는 세세히 알지는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시댁과 처가댁을 의도적으로 차별해왔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바보처럼 참아왔는지를 말이죠. 서씨 할머니는 그날 밤 오랜 시간 생각한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똑같이 응징해 주리라 마음먹었죠. 그리고 곧 서씨 할머니에게 기회가 오게 됩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평생을 땅을 치고 후회할 결정적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서씨 할머니는 그날도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토리묵을 고르고 있는데 문득 마트 주인인 김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요즘도 아드님네랑 자주 보세요? 서씨 할머니는 잠깐 머뭇거리다 표정 관리를 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가끔 보지요. 김 씨의 표정이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그녀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김 여사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며느님이 여기서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 말에 서씨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통화요? 김 여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원래는 이런 이야기 전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어머니가 우리 마트 10년 단골이시고 어머님이 너무 착하셔서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김 여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님이 정도가 너무 지나치시더라고요. 친구한테 하는 말 같았는데 시어머니 험담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 씨에게서 전해들은 며느리의 말은 이랬습니다. 우리 그래서 집도 일부러 시어머니 집 근처로 잡았잖아. 애 봐줄 사람 없는데 사람 쓰자니 비싸고 추가 근무하면 돈 더 줘야 하고. 근데 시어머니는 주말이고 낮이고 맡길 수도 있고 돈도 안 주고 완전 싸게 먹힌 거지. 서씨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정성껏 봐주던 서씨 할머니를
그저 공짜 보모처럼 취급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사셔서 좋은 거 받아도 쓸 줄도 모르고 아울렛 가서 싸구려 코트 하나 주면 좋아라 하시는데 너무 웃기더라. 이 말을 들으니 서씨 할머니는 손주를 돌봐주고 받은 30만 원짜리 코트가 생각났습니다. 며느리가 선물했을 때 정말 기뻐했었는데 그게 며느리 눈에는 참 우스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가난한 만큼 악착 같으셔서 돈은 좀 모아놓으셨는지 지금 집은 시댁에서 해주셨어. 김 씨는 서씨 할머니의 표정 변화를 살피며 말을 멈추려 했지만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니까. 마저 얘기해 주세요. 다 들어야겠어요. 김 씨는 이미 시작한 말이었기에 끝까지 전했습니다. 그나마 그 전에 애라도 봐주니 좀 챙겨드렸지. 이제 로운이도 다 컸고 집도 우리 거고 시어머니한테 잘해줄 필요 하나 없어. 그나마 시어머니랑 외식하면 비싼 거 잔뜩 먹고 포장까지 알차게 해와서 한동안 반찬 걱정은 없어서 좋아. 그 순간 서씨 할머니는 멍해졌습니다. 그때 느꼈던 불편함이 착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정말로 계산적으로 자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씨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 정말 우리 며느리가 한 게 확실한가요? 김 여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왜 이런 걸로 거짓말로 하겠어요? 며느님이 목소리도 크게 통화하셔서 저랑 다른 직원들도 다 들었어요. 사실 이런 말씀 안 드리는 게 맞는데 너무 심하시더라고요. 마트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중간중간 우리 가족이 아니면 모를 만한 이야기였고 직원이 거짓말을 할 이유 또한 없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며느리의 태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지금까지 며느리가 보였던 밝고 살가운 태도, 다정한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고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그저 호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화가 난 건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아들도 분명 알고 있었을 텐데 한 번도 이에 대해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김 사장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저 호구 노릇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해도 너무하네.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어디 그렇게 무시하던 시어머니한테 한번 된통 당해봐라.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씨 할머니는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그녀는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서자 박 사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 사장님, 우리 집 팔려고요. 박 사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갑자기요? 아드님은 아세요? 아들은 모르죠. 알 필요도 없고요. 집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어요. 매각 절차 바로 시작해 주세요. 가능한 빨리요. 아들집 명의는 사실 서춘아 서씨 할머니의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집은 원래는 남편의 명의였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서씨 할머니 앞으로 명의를 바꿔두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당연히 남편이 떠나고 자신들에게 증여된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씨 할머니는 그때 남편이 왜 그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왜 굳이 내 앞으로 해요? 살고 있는 집도 있고 나중에 아들 줄 거면 그냥 지금 주지. 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집스럽게 내가 먼저 가면 내가 의지할 것이 있어야지라며 명의 변경을 고집했었죠. 남편이 이 집을 내 앞으로 해준 게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이제야 남편의 마지막 배려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여전히 망설이는 기색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아드님한테 한 번 말씀은. 박 사장님, 내 집이에요. 내가 팔겠다는데 왜 아들한테 물어봐요? 아들이 산 집도 아니고. 네, 어머님 말씀이 맞으세요. 혹시 희망하시는 가격대가 있으신가요? 시세보다 조금 낮더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박 사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매물 올리고 적극적으로 중개해 드릴게요. 부동산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씨 할머니의 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에요. 매물 올린 지 3일 만에 구매 희망자가 나타났어요. 아파트가 학군이 좋아서 그런지 올린 가격보다 조금 높은 가격이라도 얼른 계약하고 싶다고 하네요. 정말요? 그거 잘 됐네요. 서씨 할머니는 아들 부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환한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오신다니 깜짝 놀랐어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밝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씨 할머니는 이제 이 웃음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아들도 곧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서씨 할머니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내가 없을 때 나에 대해 뭐라고 하고 다니는 거니?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나 크게 내가 말했으면 내가 한 말? 동네 사람들이 다 들었다더라. 며느리는 급하게 표정을 관리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 어머니 오해하신 것 같아요. 말을 잘못 전했을 수도 있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믿으세요? 며느리는 억울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서씨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거지? 지금도 거짓말하는 거면 감당할 수 있겠니? 서씨 할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며느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짜증을 숨기려는 듯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서운할 수 있잖아요. 친구한테 잠깐 하소연 좀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몰아세우시면 너무 속상해요. 이제 며느리는 완전히 부인하기보다는 일부 인정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한 행동과 말 하나하나 다시 짚어볼까? 시어머니가 애 봐주면 돈도 안 들어서 좋고, 가난하고 억척스러워서 싸구려 가져다 줘도 좋아라 해서 웃기다고 했잖아. 이제 애도 다 컸으니 잘해줄 필요 없다고 무시하고는 처가 식사 자리에서는 밥값을 척척 내면서 나랑 밥 먹을 땐 칼같이 반반 나누자고 했고, 그것도 모자라
니네 먹을 것까지 포장해서 조금이라도 더 뜯어가려고 하고. 너는 도대체 양심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너희를 위해 몇 년 동안 손주를 봐줬고, 내 시간 내 몸 다 쏟아부었어. 근데 그런 나를 위해 한 끼 밥 사주는 것? 그게 그렇게 아까웠니? 며느리가 갑자기 반격해 왔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틀린 말 한 적 있어요? 아들은 깜짝 놀라 며느리를 말리려 했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다들 시어머니 험담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몰아세우세요?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참았던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쪼잔하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세요. 아들 며느리랑 식사하면서 밥 한 끼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이 며느리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도 그만하세요. 솔직히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아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은데? 원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욕도 좀 하고 풀고 그러는 거잖아요. 서씨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싹 사라졌습니다. 너희 친정엔 아낌없이 퍼주면서 나는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아까웠지. 그러면서 내가 사준 이 집도 너희 거라고 생각했니? 이 말에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 아들은 당황스러운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제 명예 아니에요? 그래. 서씨 할머니는 그 순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네, 사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해 주세요. 네, 그 집 매각할게요. 뭐요? 매각? 지금 저희 집을 파신다는 말씀이세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씨 할머니는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 내 명이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앞으로 해놓았단다. 그리고 지금 막 팔았어? 며느리는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 내가 사오기라도 했니? 하지만 어머니,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요? 그럼 너희가 그렇게 챙겨드리던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 그러니?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죠. 아들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겨우 밥 한 끼 안 사드린 거 가지고 너무하시잖아요. 겨우 밥값이 아니야. 그만큼밖에 안 되는 너희 마음이 문제인 거지? 시어머니가 희생하는 건 당연하고 그 한 끼 대접하는 것조차 한 푼이라도 손해볼까봐 계산기 두드리는 너희 마음이 고약한 거야. 아들은 거의 울먹이듯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너희한테 이 집은 못 줘. 그렇게 서씨 할머니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돌아오세요. 하지만 서씨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가을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집을 매각한 후 아들 부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이라고 믿었던 공간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고
새로운 전세집을 구하려 했지만 전세 대출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세 대출이 안 된다고요? 이제 막 전세가가 더 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자금이 부족하면 월세로 들어가시는 게 결국 아들 부부는 선택의 여지 없이 월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던 아들은 비싼 월세와 생활비의 무게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며느리는 잔뜩 예민해져 있었고 온 집안이 짜증과 신경전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 도도 밭냈잖아. 돈 안 낸 것도 아니고. 억울해, 억울하다고. 라며 며느리는 매일같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도 처음에는 조용히 있었다가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자 말싸움이 잦아졌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 엄마 험담을 해야겠냐? 뭐,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당신도 어머니한테 그냥 참으세요라고 말했잖아. 그래도 내가 먼저 엄마 성질 긁었잖아. 너도 이제 좀 알아서 살아.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기대려고 해. 라는 말이 오가면서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며느리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고 아들도 투잡을 고민했습니다. 한편 서씨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자신이 가진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재산 증여 문서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대신 손주 로운이에게 교육비를 따로 마련해 두겠다는 내용과 나머지 재산은 고향의 노인복지관에 기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 소식이 전해지자 며느리는 충격을 받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죠. 집은 몰라도 재산까지 안 주시면 저희 어떡하라고요? 며느리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재산 증여 안 하겠다는 말만큼은 취소해주세요. 저희 이제 잘할게요. 진짜요.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야 시댁의 도움을 얼마나 당연시 여겼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씨 할머니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소용없다. 집도 잃고 돈도 없으니 이제 와서 후회가 되겠지. 하지만 난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붙잡으려 했지만 서씨 할머니는 단호하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후 서씨 할머니는 아들네 집을 판 돈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죠. 고향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넓은 거실, 햇빛이 환하게 드는 방, 친절한 주민들과 쾌적한 공원이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70세의 그녀가 살아가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공원을 산책하며 건강을 챙기고 저녁이면 정원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병원도 가까이 있어서 아플 걱정도 없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이제 오롯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가족과 손주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여행도 다니고 문화센터도 등록하고 친구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운동도 하며 그동안 잊고 있던 삶의 재미를 되찾아 갔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다시금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마치 인생의 제2막이 열린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 번호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로운이 사진이에요. 많이 컸어요. 손주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밝게 웃는 손주의 모습. 손주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문득 고민에 빠졌습니다. 손주도 초등학생이고 앞으로 돈도 많이 들 텐데 재산 증여를 안 하겠다는 건 심했나? 이제 와서 후회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너무 가혹했던 걸까?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내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제가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하고 집과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말을 거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제 인생 이막을 즐기며 사는 게 나을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